그리고 그들의 결혼 생활은 정말로 달콤했어요. 서울 마포구에 있는 90제곱미터 아파트에서 32살 소프트웨어 개발자 이민준 씨와 30살 마케팅 팀장 최서연 씨가 신혼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죠. 민준 씨는 대형 IT 기업에서 일하면서 매일 코딩에 몰두하고, 서연 씨는 유명 패션 회사에서 창의적인 캠페인을 기획하느라 바빴지만 집에 돌아오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듯했어요. 햇살이 부드럽게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오후, 거실은 미니멀한 스타일로 꾸며진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흰색 벽과 나무 바닥이 어우러져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죠. 민준 씨는 소파에 기대어 AI 관련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 블록체인 기술로 새로운 앱을 만들면 어떨까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며 눈을 반짝였어요. 서연 씨는 그 옆에 앉아 패션 잡지를 넘기며 이번 시즌 트렌드는 파스텔 톤이네. 우리 회사 광고에 적용해볼까?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들은 결혼한 지 1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애정으로 가득했어요. 민준 씨가 서연 씨의 손을 잡고 오늘 회사 어땠어? 피곤하지? 라고 물으면 서연 씨는 괜찮아. 오빠 덕분에 힘나. 저녁 뭐 먹을까? 하며 장난스럽게 대답했어요. 매일 저녁 서연 씨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일 때면 그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민준 씨는 코를 킁킁거리며 와, 이 냄새만 맡아도 행복해져라고 말하며 서연 씨를 뒤에서 안아주었어요. 서연 씨는 웃으며 오빠 기다려. 거의 다 됐어라고 하면서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맛을 보았어요. 주말이 되면 그들은 더 여유롭게 시간을 보냈어요. 토요일 아침, 민준 씨가 먼저 일어나 커피를 타오면 서연 씨는 아직 잠이 덜 깬 목소리로 고마워. 오빠라고 속삭였어요. 함께 소파에 앉아 넷플릭스에서 로맨틱 코미디를 보았어요. 영화 중간에 민준 씨가 우리처럼 행복한 커플이네라고 말하면 서연 씨는 맞아. 하지만 우리는 더 로맨틱해하며 민준 씨의 팔을 꼭 끌어안았어요. 영화가 끝나면 그들은 책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민준 씨는 블록체인 책을 펼쳐놓고 메모를 하며 이 기술로 스타트업을 차릴 수 있을 것 같아. 미래를 바꿀 수 있어라고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서연 씨는 그 말을 듣고 오빠 꿈 응원할게. 나도 내 디자인으로 세상을 밝힐게 하며 미소 지었어요. 서연 씨의 요리 솜씨는 정말 일품이었어요. 김치찌개뿐만 아니라 불고기나 비빔밥도 자주 만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서연 씨가 부엌에서 고기를 볶으며 오빠, 오늘은 특별 메뉴야. 네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라고 말했어요. 민준 씨는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며 항상 고마워. 이 맛 때문에 집에 오는 게 제일 좋아라고 대답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그들은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했어. 야근이 많아질 텐데라고 민준 씨가 말하면 서연 씨는 걱정 마. 내가 차 한 잔 타줄게. 건강 챙겨하며 그의 손을 토닥였어요. 아이 이야기로 대화가 이어지곤 했어요. 민준 씨는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어. 같이 축구할 수 있게라고 상상하며 웃었어요. 서연 씨는 난 딸이 좋아. 예쁜 드레스 입혀서 사진 찍고 싶어 하며 눈을 반짝였어요. 그들은 함께 계획을 세웠어요. 2년 안에 집을 더 큰 걸로 사자. 아이 방도 따로 만들고라고 민준 씨가 제안하면 서연 씨는 좋아. 제주도 여행도 가고 유럽으로 가족 휴가도 하며 동의했어요. 민준 씨는 야근을 하면서도 이 모든 게 가족을 위한 거야 라고 자신을 다독였어요. 집에 늦게 들어오면 서연 씨가 기다리며 허브티를 내밀었어요. 피곤할 텐데 마셔봐. 따뜻해라고 말하며 그들의 일상은 작은 제스처로 가득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민준 씨가 서연 씨의 이마에 키스하며 오늘도 화이팅이라고 말했어요. 서연 씨는 오빠도 점심 꼭 챙겨 먹어 하며 문을 열어주었어요. 저녁 산책을 나가면 마포구 거리를 손잡고 걸었어요. 한강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우리 이렇게 평생 함께 하자라고 민준 씨가 속삭이면 서연 씨는 당연하지. 영원히 하며 머리를 기대었어요. 민준 씨의 야심찬 꿈을 서연 씨가 지지해주는 순간들이 쌓여갔어요. 내 앱이 성공하면 네가 원하는 패션 라인도 지원할게라고 민준 씨가 말했어요. 서연 씨는 고마워. 나도 오빠 프로젝트에 아이디어 줄게 하며 웃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유대는 더 깊어졌어요. 생일날 민준 씨가 서연 씨를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케이크를 들고 사랑해, 영원이라고 말하며 서연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오빠 최고야라고 안겼어요. 여행 계획을 세우며 지도를 펼쳐놓고 제주도에서 바다 보며 산책하자라고 상상했어요. 민준 씨는 유럽은 파리부터 에펠탑 아래서 사진 찍고 하며 흥분했어요. 서연 씨는 아이랑 같이 가면 더 좋을 텐데라고 덧붙였어요. 민준 씨의 야근이 잦아지면서도 서연 씨는 불평 없이 기다렸어요. 오빠, 늦게 와도 괜찮아. 건강만 챙겨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집에 돌아온 민준 씨는 서연 씨의 따뜻한 포옹에 안도했어요. 너 덕분에 버틸 수 있어라고 말하며 그들은 매일 밤 침대에서 대화를 나누었어요. 오늘 재미있는 일 있었어? 라고 서연 씨가 물으면 민준 씨는 회사 에피소드를 들려주었어요. 서연 씨도 우리 팀이 새 광고 찍었어. 성공할 것 같아 하며 공유했어요. 이런 날들이 이어지면서 그들의 결혼 생활은 안정되고 행복했어요. 민준 씨는 책상에서 블록체인 코드를 작성하며 이게 우리 미래를 밝혀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서연 씨는 스케치북에 디자인을 그리며 오빠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라고 느꼈어요. 주말에 함께 쇼핑을 나가면 서연 씨가 옷을 고르며 이게 나한테 어울려? 라고 물었어요. 민준 씨는 완벽해. 네가 입으면 다 예뻐라고 칭찬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우리 집 꾸미기 아이디어 더 생각해보자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서연 씨가 요리를 할 때 민준 씨는 부엌에서 도와주었어요. 고기 썰어줄까? 라고 말하며 칼을 들었어요. 서연 씨는 고마워. 같이 하니까 재미있어 하며 웃었어요.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노래방 가자라고 민준 씨가 제안하면 서연 씨는 좋아. 다음 주말에 하며 약속했어요. 그들의 대화는 항상 미래로 이어졌어요. 집 사면 정원도 만들자. 꽃 심고라고 서연 씨가 말했어요. 민준 씨는 아이랑 놀이터도 스윙 설치하고 하며 맞장구 쳤어요. 민준 씨의 열정적인 작업 태도가 서연 씨를 감동시켰어요. 늦은 밤 민준 씨가 컴퓨터 앞에서 코딩을 하다 지치면 서연 씨가 과일을 썰어 가져왔어요. 쉬어.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하며 민준 씨는 네가 있어서 든든해하며 과일을 먹었어요. 서연 씨도 자신의 일에 몰두하며 이번 캠페인 성공하면 보너스 받을 거야. 우리 저축 늘려라고 공유했어요. 그들은 서로의 성공을 기뻐했어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쌓여 그들의 사랑은 더 단단해졌어요. 산책길에서 민준 씨가 너 없인 안 되라고 고백하면 서연 씨는 나도야. 영원히 함께하며 키스했어요. 집 안 곳곳에 추억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결혼식 사진을 보며 그날 정말 행복했어라고 회상했어요. 서연 씨는 지금도 매일 행복해하며 안겼어요. 시간이 지나도 그들의 일상은 변함없이 따뜻했어요. 민준 씨가 새로운 책을 사오면
서연 씨와 함께 읽었어요. 이 부분 재미있네라고 공유하며 서연 씨의 잡지 아이디어를 민준 씨가 듣고 좋은 생각이야 라고 칭찬했어요. 요리 시간에 새로운 레시피를 시도하며 이거 맛있어 라고 서로 물었어요. 민준 씨의 야근 후 서연 씨의 차 한 잔이 위로가 되었어요. 항상 고마워라고 민준 씨가 말했어요. 아이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아들 이름은 뭐로 할까? 민호 어때? 라고 민준 씨가 제안했어요. 서연 씨는 딸이면서 예쁘지? 하며 웃었어요. 집 쇼핑을 온라인으로 보며 이 아파트 좋네. 방 3개라고 흥분했어요. 여행지를 검색하며 제주도 호텔 예약하자라고 계획했어요. 민준 씨의 꿈을 서연 씨가 응원하며 내일 출시되면 파티 열자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행복은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친구 모임에서 너희 부부 정말 잘 어울려라는 말을 들었어요. 민준 씨는 서연이 덕분이야 하며 웃었어요. 서연 씨는 민준 오빠가 최고라고 대답했어요. 집에서 파티를 열어 친구들을 초대하면 서연 씨의 요리가 화제였어요. 이 김치찌개 최고야라고 친구들이 칭찬했어요. 민준 씨는 내 아내 솜씨지 하며 자랑했어요.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그들은 미래를 더 밝게 그려갔어요. 민준 씨가 코딩을 마치고 오늘 진척 있었어 라고 말하면 서연 씨는 잘 됐네. 축하해 하며 안아주었어요. 서연 씨의 디자인 스케치에 민준 씨가 멋져. 프로페셔널이라고 피드백했어요. 저녁 산책에서 한강 바람을 맞으며 우리 이렇게 행복하자라고 약속했어요. 서연 씨는 항상 하며 손을 꼭 쥐었어요. 민준 씨의 야심찬 계획이 서연 씨의 지지로 힘을 얻었어요. 스타트업 아이디어 더 발전시켜 볼게라고 민준 씨가 말했어요. 서연 씨는 나도 도울게. 마케팅 부분하며 협력했어요. 함께 책을 읽으며 이 기술 적용해 보자라고 아이디어를 주고받았어요. 서연 씨가 피곤한 날 민준 씨가 마사지를 해주며 쉬어라고 말했어요. 서연 씨는 오빠 덕분에 좋아하며 웃었어요. 그들의 사랑은 매일 새로웠어요. 아침에 서로를 깨우며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했어요. 출근길에 메시지로 사랑해를 보냈어요. 저녁에 돌아와 포옹하며 하루를 마무지었어요. 이 모든 게 그들의 행복한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날들이 이어지다 보니 어느덧 결혼한 지 1년 반이 흘렀어요. 민준 씨와 서연 씨의 일상은 여전히 바빴지만 처음엔 그 변화가 눈에 띄지 않았어요. 서연 씨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오늘 회의가 길어졌어. 패션 업계라서 이벤트가 많네 하며 피곤한 얼굴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민준 씨는 그 말을 듣고 수고했어. 밥 먹었어? 내가 데워줄게 하며 부엌으로 향했어요. 서연 씨는 소파에 털썩 앉아 고마워 오빠. 그냥 샤워하고 잘게라고 대답했어요. 민준 씨는 아내의 바쁜 일상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우리 서연이 정말 열심히 하네. 회사에서 인정받을 만해 하며 혼자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서연 씨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오후 8시에서 10시, 심지어 자정 가까이 되는 날도 있었어요. 팀 빌딩 파티였어. 술 한잔 마시고 왔어 하며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서연 씨를 민준 씨가 부축했어요. 조심해, 넘어질라. 물 한잔 마셔 하며 유리컵을 건넸어요. 서연 씨는 웃으며 오빠 걱정 마나. 괜찮아, 그냥 재미있었어 라고 말했어요. 민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파티가 그렇게 자주야? 건강 챙겨 하며 이마를 짚었어요. 서연 씨는 업계가 그래. 클라이언트랑 네트워킹해야 해 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민준 씨는 혼자 거실에 앉아 TV를 켰지만
마음이 개운치 않았어요. 서연 씨의 외모가 변하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어요. 원래는 가벼운 메이크업으로 출근하던 그녀가 아침에 화장대 앞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아이라인을 날카롭게 그리며 거울을 봤어요. 오늘 미팅이 중요해서 하며 민준 씨에게 물었어요. 어때? 괜찮아? 민준 씨는 항상 예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하며 웃었어요. 서연 씨는 패션 회사잖아. 스타일이 생명이지 하며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편안한 블라우스와 슬랙스 대신 몸에 딱 붙는 원피스나 하이힐을 신었어요. 어느 날 서연 씨가 새로 산 명품 백을 들고 들어오자 민준 씨가 그 가방 비싸 보이네. 언제 샀어? 라고 물었어요. 서연 씨는 회사 이벤트에서 할인받았어. 클라이언트 미팅에 필요해 하며 웃었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요즘 쇼핑이 잤네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서연 씨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민준 씨가 오늘 회사 어땠어? 재미있는 일 있었어? 라고 물으면 서연 씨는 그냥 바빴어. 피곤해서 먼저 잘게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준 씨는 접시를 치우며 요즘 너무 바빠? 주말엔 같이 영화 볼까? 라고 제안했어요. 서연 씨는 이번 주말엔 친구랑 약속 있어. 미안하며 방문을 닫았어요. 다음 주말에도 갑작스런 출장 가야 해. 제주도 쪽 클라이언트 하며 짐을 쌌어요. 민준 씨는 또 혼자 심심하네 하며 웃었지만 서연 씨는 금방 올게 하며 문을 나섰어요. 집안이 조용해지자 민준 씨는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핸드폰 습관도 이상했어요. 원래는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놓아두던 서연 씨가 이제는 항상 주머니에 넣거나 잠금 설정을 걸었어요. 저녁에 소파에 앉아 메시지를 확인하며 혼자 킥킥 웃었어요. 민준 씨가 뭐 봐? 재미있어? 라고 물으면 서연 씨는 핸드폰을 재빨리 껐어요. 아, 그냥 동료랑 채팅. 회사 일하며 화제를 돌렸어요. 어느 날 아침 서연 씨가 샤워 중에 핸드폰이 울리자 민준 씨가 무심코 봤지만 화면이 잠겨 있었어요. 요즘 왜 잠금 걸었어? 라고 물으니 서연 씨는 프라이버시 때문에 회사 기밀 많아 하며 샤워실에서 나왔어요. 민준 씨는 그렇구나 하며 넘겼지만 마음에 걸렸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민준 씨가 서연 씨의 화장대 위에 놓인 금빛 지포 라이터를 발견했어요. 반짝이는 그 물건을 집어들고 이게 뭐야? 너 담배 안 피우잖아 라고 물었어요. 서연 씨는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아, 그거? 해외 파트너가 선물한 거야. 그냥 장식품 하며 서둘러 치웠어요. 민준 씨는 파트너? 누구? 라고 다시 물었지만 서연 씨는 이름은 모르겠어. 그냥 미팅에서 하며 부엌으로 갔어요. 민준 씨는 라이터를 내려놓고 이상하네 하며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민준 씨가 요즘 네가 좀 달라진 것 같아. 무슨 일 있어?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연 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뭐가? 오빠가 너무 예민한 거 아냐? 나 믿지 못해? 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준 씨는 아니, 그냥 걱정돼서. 우리 더 이야기 나눌까? 라고 했지만 서연 씨는 피곤해. 내일 해 하며 등을 돌렸어요. 그 후로도 서연 씨의 늦은 귀가가 이어졌어요. 어느 금요일 밤 민준 씨가 기다리다 지쳐 소파에서 잠들었어요. 새벽 2시에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깨어나 보니 서연 씨가 구두를 벗으며 들어왔어요. 늦었네. 파티 어땠어? 라고 민준 씨가 물었어요. 서연 씨는 재미있었어.
동료들 많아서 하며 방으로 직행했어요. 민준 씨는 따라 들어가 요즘 나랑 시간 안 보내. 무슨 문제야? 라고 말했어요. 서연 씨는 한숨을 쉬며 오빠, 나도 일 있어. 이해해줘 하며 베개를 끌어안았어요. 민준 씨는 침대에 앉아 알았어. 그런데 그 라이터 정말 선물이야? 라고 다시 물었어요. 서연 씨는 그만해. 의심하지 마 하며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서연 씨의 메이크업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아침에 립글로스를 고르며 이 색 어때? 라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민준 씨가 출근 준비를 하며 오늘도 예쁘네. 그런데 그 하이힐 불편하지 않아? 라고 물었어요. 서연 씨는 습관됐어. 클라이언트 미팅에 필수야 하며 거울을 봤어요. 새로 산 귀걸이를 끼고 이게 잘 어울려? 하며 민준 씨에게 보여줬어요. 민준 씨는 좋아. 그런데 요즘 쇼핑 많이 하네 하며 웃었어요. 서연 씨는 보너스 받았어. 왜? 하며 가방을 챙겼어요. 주말 출장이 잦아지자 민준 씨가 이번엔 어디? 라고 물었어요. 서연 씨는 부산. 패션 위크 준비하며 옷을 접었어요. 민준 씨는 혼자가 같이 갈까? 라고 제안했지만 서연 씨는 회사 사람들 많아. 괜찮아 하며 거절했어요. 출장 가는 날 민준 씨가 조심히 다녀와 하며 문을 열어줬어요. 서연 씨는 고마워. 연락할게 하며 택시를 탔어요. 집에 혼자 남은 민준 씨는 컴퓨터를 켜고 코딩을 했지만 마음이 산만했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는 서연 씨의 모습이 더 잦아졌어요. 저녁 식사 중에 메시지가 오자 서연 씨가 재빨리 화면을 봤어요. 누구야? 라고 민준 씨가 물었어요. 서연 씨는 팀원. 일 이야기하며 젓가락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미소 지었어요. 민준 씨는 요즘 핸드폰 자주 봐. 재미있는 거 있어? 라고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서연 씨는 아니, 그냥 SNS 하며 화면을 껐어요. 라이터 사건 이후 민준 씨가 화장대를 청소하다가 그 물건을 다시 봤어요. 이거 아직 있어? 버릴까? 라고 물었어요. 서연 씨는 안 돼. 기념품이야 하며 빼앗아 갔어요. 민준 씨는 기념품? 누구한테? 라고 추궁했지만 서연 씨는 그만 물어봐. 짜증나 하며 방을 나갔어요. 직접 대화를 시도한 날이 더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 민준 씨가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할까? 요즘 내가 변한 것 같아라고 말했어요. 서연 씨는 TV를 보며 변하다니? 오빠가 오해하는 거야 하며 시선을 피했어요. 민준 씨는 늦은 기가, 메이크업, 핸드폰. 걱정돼 하며 손을 잡았어요. 서연 씨는 손을 뿌리치며 나 믿어줘. 일 때문이야 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준 씨는 알았어. 미안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 씨의 파티가 또 있었어요. 그날 밤 민준 씨가 전화를 걸었어요. 언제 올 거야? 라고 물으니 서연 씨는 조금 더 있다 갈게. 재미있어 하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 씨는 알았어. 안전하게 와 하며 끊었어요. 새벽에 돌아온 서연 씨를 보며 술 냄새 나네. 샤워해라고 말했어요. 서연 씨는 응하며 욕실로 갔어요. 외모 변화가 더 두드러졌어요. 서연 씨가 새 퍼퓸을 뿌리며 이 향 어때? 라고 물었어요. 민준 씨는 좋아. 그런데 원래 안 썼잖아 하며 코를 킁킁거렸어요. 서연 씨는 클라이언트 선물하며 웃었어요. 대화가 줄자 민준 씨가 저녁을 준비하며 오늘은 같이 산책 갈까? 라고 제안했어요. 서연 씨는 피곤해. 다음에 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핸드폰을 잠금 해제하려다 실패한 민준 씨가 비밀번호 뭐야? 알려줄래? 라고 물었어요. 서연 씨는 왜?
필요 없잖아 하며 거절했어요. 라이터를 다시 물어본 날, 서연 씨가 그 파트너는 영국 사람, 이름은 잭하며 대답했어요. 민준 씨는 잭? 처음 듣네 하며 의아해했어요. 대화가 싸움으로 번진 적도 있었어요. 너 요즘 나 피하는 것 같아라고 민준 씨가 말했어요. 서연 씨는 피하다니? 오빠가 과민해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민준 씨는 미안, 그냥 불안해하며 물러났어요. 그런 날들이 쌓이면서 민준 씨의 마음에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서연 씨가 출근하며 오늘도 늦을 수 있어라고 말했어요. 민준 씨는 알았어 하며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편한 날들이 이어지다 보니 몇 주가 흘렀어요. 민준 씨는 여전히 서연 씨를 믿고 싶었지만 마음속에 쌓인 의심이 점점 커져갔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 민준 씨가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출장 소식을 들었어요. 제주도 프로젝트 때문에 3일 가야 해. 목요일 밤에 돌아올게 하며 서연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연 씨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라고 짧게 답했어요. 민준 씨는 출발 전에 서연 씨를 안아주며 이 출장 끝나면 우리 제대로 이야기할까? 요즘 좀 서먹서먹해서라고 말했어요.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나중에 하며 문을 닫았어요. 민준 씨는 택시에 타면서 이 시간 동안 서로 생각할 기회가 될 거야. 돌아오면 더 가까워질 수 있겠지 하고 중얼거렸어요. 제주도에 도착한 민준 씨는 호텔 체크인을 하고 바로 미팅에 들어갔어요. 바다바람이 불어오는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코딩 문제를 논의하며 이 프로젝트 성공하면 보너스 받을 수 있겠네 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저녁에 호텔 방으로 돌아오자 서연 씨의 생각이 났어요. 전화를 걸어 오늘 어땠어? 밥 먹었어? 라고 물었어요. 서연 씨는 바빴어. 피곤해서 일찍 잘게 하며 대화를 끊었어요. 민준 씨는 침대에 누워 요즘 왜 이렇게 차가워? 라이터 일도 아직 마음에 걸려하며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다음날 아침 민준 씨가 호텔 뷔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서연 씨에게 제주 날씨 좋네.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답은 오지 않았어요. 미팅 중에 핸드폰을 확인하다가도 서연 씨의 프로필 사진을 보며 돌아가면 솔직하게 물어봐야 해 하고 결심했어요. 출장 둘째 날, 민준 씨는 현장 방문으로 바빴어요. 제주 해변 근처에서 팀원들과 사진을 찍으며 집에 가서 서연이 보여줄게 하며 카메라를 눌렀어요. 저녁에 동료들과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결혼 생활 어때? 우리 집사람은 요즘 바빠서라고 말했어요. 동료가 그럴 때 있지. 대화가 중요해하며 어깨를 토닥였어요. 민준 씨는 맥주를 마시며 맞아. 이번에 제대로 풀어봐야지 하고 대답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 서연 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여보, 제주 바다 봐봐 하며 창밖을 비췄어요. 서연 씨는 예쁘네. 나 피곤해 하며 금세 끊었어요. 민준 씨는 창가에 서서 뭐가 문제일까? 그 잭이라는 사람? 하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셋째 날, 출장이 끝나갈 무렵 민준 씨는 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보며 집에 가면 서연이가 김치찌개 끓여줄까? 옛날처럼 하고 상상했어요. 서울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서연 씨에게 곧 도착해. 저녁 같이 먹을까? 라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답이 없었어요. 현관문을 열자지 반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불을 켜고 서연아, 나왔어. 라고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민준 씨는 신발을 벗으며 출장 갔대. 아니, 오늘 목요일인데 하며 거실로 들어갔어요. 소파가 그대로인데 평소 서연 씨의 잡지가 없었어요.
부엌으로 가보니 싱크대가 깨끗하고 냉장고의 음식이 거의 비어 있었어요. 뭐야, 이게 하며 중얼거렸어요. 침실 문을 열자마자 민준 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옷장이 활짝 열린 채로 서연 씨의 옷들이 대부분 사라져 있었어요. 원피스, 하이힐, 명품백이 없고 남은 건 오래된 티셔츠 몇 벌뿐이었어요. 민준 씨는 옷장을 뒤지며 서연아, 이게 무슨 하며 손을 떨었어요. 화장대 위를 보니 립스틱과 퍼퓸미가 다 치워지고 먼지만 쌓여 있었어요. 설마 아니야 하며 방 안을 서성였어요. 침대 시트를 만지작거리다 문득 테이블 위에 놓인 흰 봉투를 발견했어요. 민준에게라고 쓰인 글씨를 보자 가슴이 덜컥했어요. 민준 씨는 봉투를 집어들고 이게 뭐지 하며 앉았어요. 봉투를 뜯자 안에서 서연 씨의 글씨가 적힌 편지가 나왔어요. 민준 씨는 숨을 죽이고 읽기 시작했어요. 민준 오빠, 미안해. 우리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어. 나 진짜 사랑을 찾았어. 그 사람은 내 예술적인 명과 자유를 이해해줘.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행복하게 살아. 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준 씨는 편지를 쥔 손이 떨려서 다시 읽었어요. 진짜 사랑? 그게 무슨 소리야?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룩 흘러내렸어요. 서연아, 왜? 우리가 왜? 하며 편지를 구겼다 폈어요.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직감했어요. 그 라이터. 잭인가? 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민준 씨는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자신의 흐느낌 소리가 메아리쳤어요. 핸드폰을 꺼내 서연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아, 제발하며 신호음을 들었지만 꺼져 있었어요.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연아, 어디야? 돌아와. 이야기하자라고 썼지만 전달되지 않았어요. 민준 씨는 일어나 옷장을 다시 확인했어요. 서연 씨의 결혼 반지가 화장대 서랍에 놓여 있었어요. 반지를 쥐고 이게 끝이야? 인연이 그냥? 하며 벽에 기대었어요. 창밖을 보니 마포구 거리가 평소처럼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민준 씨 눈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날 밤 민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소파에 앉아 편지를 몇 번이나 읽었어요. 자유? 내가 내 자유를 막았어? 하며 혼자 물었어요. 추억 사진을 보며 결혼식 날 웃던 네가 하며 눈물을 닦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회사에 병가를 냈어요. 몸이 안 좋아서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집안을 청소하다 서연 씨의 오래된 노트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패션 스케치가 가득했어요. 이걸 보며 꿈을 응원했는데 하며 노트를 던졌어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서연이가 떠났어 하며 울먹였어요. 친구가 뭐? 진정해. 내가 갈게 하며 달려왔어요. 친구가 도착해 편지를 읽고 이런 미안하다 하며 민준 씨를 안아줬어요. 민준 씨는 누굴까? 그 남자 하며 물었어요. 친구는 모르겠어. 하지만 네가 먼저 이겨내 하며 커피를 타줬어요. 민준 씨는 창가에 서서 제주 출장 가기 전에 알았어야 했어 하며 후회했어요. 오후에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이혼 상담 부탁해요 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울었어요. 아직 믿기지 않아 하며 바닥에 앉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서연 씨의 연락은 없었어요. 민준 씨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여기서 요리하던 내가 하며 부엌을 만졌어요. 텅 빈 옷장을 닫고 끝났어 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 왜 나한테 솔직하지 않았어?
하며 천장을 봤어요. 다음 주 민준 씨는 서연 씨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최서연 씨 오늘 출근했나요? 라고 물었어요. 동료가 퇴사했어요. 지난주에 하며 대답했어요. 민준 씨는 소화기를 쥔 채 멍해졌어요. 퇴사? 언제부터?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민준 씨의 일상이 무너졌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타다 서연 씨 컵을 보고 멈췄어요. 이제 혼자네 하며 컵을 치웠어요. 출근길에 한강을 보며 우리 산책하던 길 하며 눈물을 참았어요. 회사에서 코딩을 하다 집중이 안 돼. 미안. 오늘 일찍 가볼게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집에 돌아와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진짜 사랑이라니. 나랑은 아니었어. 하며 주먹을 쥐었어요. 친구 모임에서 서연이가 다른 남자랑 갔어 하며 털어놨어요. 친구들이 힘내라 하며 술을 따랐어요. 민준 씨는 취해서 왜 나였어? 내가 뭐 잘못했어? 하며 울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민준 씨는 서연 씨의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어요. 프로필이 바뀌고 새로운 사진이 올라와 있었어요. 유럽 여행. 그 남자랑? 하며 핸드폰을 던졌어요. 변호사와 만나 이혼 서류 준비해 주세요 하며 서명했어요. 끝이야 하며 사무실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와 텅 빈 방을 보며 새 시작이네 하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밤의 꿈에서 서연 씨가 나타나 미안해 하며 사라졌어요. 민준 씨는 깨어나 돌아와 하며 베개를 끌어안았어요. 민준 씨는 점점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옷장을 정리하며 서연 씨 물건을 상자에 넣었어요. 이제 버려야지 하며 테이프를 붙였어요. 주말에 한강공원에 나가 벤치에 앉아 우리 여기서 약속했는데 하며 바람을 느꼈어요. 친구가 새 여자 만나봐 하며 소개팅을 제안했어요. 민준 씨는 아직 안 돼 하며 거절했어요. 회사 프로젝트에 몰두하며 이게 내 미래야 하며 코딩을 했어요. 저녁에 혼자 김치찌개를 끓여 먹으며 서연이 맘만큼은 안 나네 하며 웃었어요. 그렇게 민준 씨의 삶이 조금씩 변해갔어요. 편지를 불태우며 이질게 하며 죄를 털었어요. 새 아파트를 알아보며 더 큰 집은 필요 없어 하며 목록을 봤어요. 제주 사진을 삭제하며 추억도 지워하며 클릭했어요. 밤에 창밖을 보며 행복해지길 바래하며 서연 씨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슴속에 남은 아픔은 여전했어요. 민준 씨는 일기를 쓰며 오늘도 버텼어 하며 펜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재판이 끝난 후 서연 씨와 도연 씨의 삶은 처음엔 꿈 같은 나날로 이어졌어요. 도연 씨의 고급 오피스텔로 이사 온 서연 씨는 그곳에서 자유로운 연인처럼 지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도연 씨가 커피를 타오며 좋은 아침, 내 사랑이라고 속삭였어요. 서연 씨는 웃으며 오빠, 오늘 뭐 할까? 하며 그의 팔을 끌어안았어요. 그들은 함께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명품 가방을 샀어요. 도연 씨가 이 백 내게 어울릴 것 같아 하며 카드를 꺼내자 서연 씨는 고마워, 오빠. 나도 선물 줄게 하며 집으로 돌아와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실과 바늘을 들고 도연 씨를 위한 스카프를 뜨개질했어요. 이 색 어때? 네가 좋아하는 블루야 하며 보여주면 도연 씨는 완벽해. 내 손길이 느껴져 하며 키스했어요. 저녁엔 오피스텔 발코니에서 와인을 마시며 서울 야경을 봤어요. 서연 씨가 이제 자유로워. 우리 둘이서만 하며 기대자 도연 씨는 맞아. 영원히 함께하며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들은 침실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사랑을 나눴어요. 도연 씨가 네가 최고야 하며 속삭이면 서연 씨는 오빠 덕분에 행복해하며 미소 지었어요. 도연 씨는 서연 씨를 위해 더 많은 선물을 샀어요.
어느 날 그는 보석 가게에서 목걸이를 골라 이 다이아몬드네 눈처럼 빛나 하며 걸어줬어요. 서연 씨는 감동받아 오빠, 나도 뭔가 해줄게 하며 부엌으로 가서 케이크를 구웠어요. 내 손수 만든 거야. 맛봐하며 포크를 내밀자 도연 씨는 맛있어. 내 사랑이 들어갔네 하며 먹었어요. 주말엔 드라이브를 나가 여의도 공원에서 산책했어요. 서연 씨가 바람 좋아하며 머리를 흩날리면 도연 씨는 너랑 있으니 세상이 아름다워하며 사진을 찍었어요. 그들은 카페에 앉아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새 회사 차려서 패션과 건축을 결합하자 하며 도연 씨가 제안하면 서연 씨는 좋아. 나 마케팅 할게 하며 노트를 꺼내 스케치했어요. 밤에 TV를 보며 포옹하다 서연 씨가 민준 오빠, 생각 안 나? 라고 물으면 도연 씨는 과거는 잊어. 지금이 중요해 하며 그녀를 안았어요. 하지만 그런 달콤함이 점점 시들해지기 시작했어요. 패션 업계에서 서연 씨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동료들이 커피 머신 앞에서 최서연, 남편 버리고 불륜남 따라갔대 하며 수군거렸어요. 서연 씨가 출근해 회의실에 들어가자 팀원들이 시선을 피했어요. 이번 캠페인 아이디어 어때? 하며 발표하면 상사가 다른 사람 의견 들어보자 하며 무시했어요. 서연 씨는 점심시간에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왜들 그래? 하며 한숨 쉬었어요. 결국 사장실에 불려가 회사 이미지에 악영향이야. 사표 내라는 말을 들었어요. 서연 씨는 눈물을 참으며 알겠어요. 하며 책상을 정리했어요. 집에 돌아와 도연 씨에게 퇴사했어. 소문 때문에 하며 올자 도연 씨는 괜찮아. 다른 일 찾자 하며 안아줬어요. 하지만 서연 씨는 거울을 보며 내 경력이 하며 주먹을 쥐었어요. 도연 씨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건축 사무소에서 동료들이 김도연, 유부녀 데리고 도망쳤대 하며 등을 돌렸어요. 프로젝트 미팅에서 도연 씨 이번 건 빼줄게 하며 배제됐어요. 상사가 클라이언트들이 불편해해. 그만두는 게 좋겠어 하며 압박했어요. 도연 씨는 사무실을 나서며 젠장하며 벽을 쳤어요. 집에 와서 서연 씨에게 나도 그만뒀어. 우리 때문에 하며 소파에 앉았어요. 서연 씨는 미안해. 오빠, 나 때문에 하며 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그들은 이력서를 쓰며 새로운 시작이야 하며 서로를 격려했어요. 하지만 면접에서 과거 경력에 문제가 하며 거절당했어요. 도연 씨가 또 떨어졌어 하며 문을 세게 닫자 서연 씨는 인내심 가져하며 차를 타줬어요. 돈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오피스텔 렌트비가 밀리자 집주인이 이번 달 안 내면 나가 하며 통보했어요. 도연 씨는 통장을 확인하며 저축이 바닥났어 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서연 씨가 내 보석 팔까 하며 제안하면 도연 씨는 그럴 순 없어 하며 거부했어요. 저녁에 라면을 먹으며 돈 때문에 싸우지 말자 하며 서연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도연 씨가 네가 민준 버리지 않았다면 하며 비난하자 서연 씨는 뭐? 나 탓이야?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들은 방 안에서 서로를 노려봤어요. 도연 씨가 내 커리어를 망쳤어 하며 나가자 서연 씨는 베개를 던지며 이기주의자라고 외쳤어요. 밤에 돌아온 도연 씨가 미안하며 안으려 하자 서연 씨는 접어하며 등을 돌렸어요. 도연 씨 부모님의 반응이 더 컸어요. 명망 있는 집안에서 아들아,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얼굴에 먹칠했어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도연 씨가 집에 찾아가 도와주세요 하며 무릎 꿇자 아버지가 연 끊어 지원 없어 하며 문을 닫았어요. 도연 씨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도 날 버렸어 하며 울었어요. 서연 씨는 우리 둘이 버티자 하며 안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그들은
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짐을 나르며 이게 현실이야 하며 도연 씨가 중얼거렸어요. 서연 씨는 청소하며 새 출발하며 웃으려 애썼어요.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법정에서 판사가 최서연 씨가 결혼 파탄의 주원이라며 선고했어요. 민준 씨가 아파트와 저축 대부분을 받았어요. 서연 씨는 작은 몫만 하며 서류를 쥐었어요. 도연 씨가 6500만 원 배상? 어떻게 갚아? 하며 절규했어요. 서연 씨는 미안해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민준 씨는 법정을 나서며 끝났어 하며 깊이 숨을 쉬었어요. 집에 돌아와 창밖을 보며 이제 자유야 하며 미소 지었어요. 그는 회사에 집중했어요. AI 프로젝트를 이끌며 이 알고리즘 혁신적하며 팀원들과 밤늦게까지 토론했어요. 상사가 좋은 성과야. 승진하며 발표하자 민준 씨는 감사합니다 하며 악수했어요. 연봉이 오르자 새 차 사자 하며 쇼핑했어요. 민준 씨의 개인 생활도 변했어요. 마라톤 대회에 등록해 아침에 러닝화 신고 공원을 달렸어요. 10km 완주 하며 피니시 라인을 넘었어요. 사진 강습을 받으며 카메라를 들고 서울 거리를 찍었어요. 이 앵글 좋아하며 셔터를 눌렀어요. 혼자 제주 여행을 가서 해변을 걸으며 평화로워하며 사진을 올렸어요. 친구들이 너 변했어. 더 밝아하며 칭찬했어요.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가 아들아 자랑스러워하며 안아줬어요. 민준 씨는 이제 나 자신 위에 살아하며 웃었어요. 반면 서연 씨와 도연 씨는 여전히 고생했어요. 서연 씨가 카페 알바를 하며 커피 한잔하며 주문받았어요. 도연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이 짐 옮겨하며 일했어요. 저녁에 돌아와 오늘 5만 원 벌었어 하며 돈을 세자 서연 씨는 렌트비 겨우 하며 한숨 쉬었어요. 싸움이 잦아졌어요. 도연 씨가 내 탓에 알바나 해 하며 비난하자 서연 씨는 너도 마찬가지야 하며 물건을 던졌어요. 도연 씨가 한국 떠나자 호주로 하며 제안했어요. 서연 씨는 돈 없잖아. 비자 비용만 해도 하며 거부했어요. 그들은 컴퓨터 앞에서 이민 사이트를 보며 불가능해하며 포기했어요. 민준 씨는 가끔 소식을 들었어요. 친구가 서연이랑 도연이 알바 중이래 하며 말하자 민준 씨는 그렇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속으로는 공평해하며 생각했지만 과거는 잊자 하며 산책 나갔어요. 그는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AI 앱 출시하며 팀을 이끌었어요. 주말에 산에 오르며 인생 새로워하며 정상에서 소리쳤어요. 서연 씨는 카페에서 손님을 보며 민준 오빠는 잘 지낼까 하며 후회했어요. 도연 씨는 현장에서 이게 끝인가 하며 망치질했어요. 그들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어요. 서연 씨가 우리 헤어질까 하며 물으면 도연 씨는 어디가 같이 버티자 하며 붙잡았어요. 하지만 눈빛엔 사랑이 사라졌어요. 민준 씨의 삶은 빛났어요. 승진 파티에서 축하해 하며 동료들이 건배했어요. 그는 혼자 집에서 와인을 마시며 자유야 하며 TV를 켰어요. 새 취미로 기타를 배우며 이 곡 연주하자 하며 줄을 뜯었어요. 여행 가방을 챙겨 유럽으로 나라 파리, 에펠탑 하며 사진 찍었어요. 귀국해 가족에게 즐거웠어 하며 선물 나눴어요. 회사에서 새 팀장으로 하며 지휘했어요. 서연 씨 소식을 또 들었어요. 그들 해외 못 갔대. 돈 없어서 하며 친구가 말했어요. 민준 씨는 각자 선택이야 하며 책을 펼쳤어요. 서연 씨와 도연 씨는 원룸에서 또 싸웠어요. 돈 빌려줄 사람 없어? 하며 도연 씨가 물으면 서연 씨는 친구들도 피해하며 울었어요. 도연 씨가 호주 꿈은 포기하며
TV를 껐어요. 그들은 침대에서 등을 돌린 채 잤어요. 아침에 서연 씨가 오늘 알바가 하며 나서자 도연 씨는 나도 하며 따라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멀어졌어요. 민준 씨는 반대로 새 아파트로 이사하며 넓어하며 가구를 배치했어요. 친구와 맥주 마시며 인생 재미있어 하며 웃었어요. 그는 블록체인 세미나에 참석하며 혁신 아이디어하며 메모했어요. 밤에 일기를 쓰며 과거 감사해. 지금 행복하며 펜을 내려놓았어요. 도연 씨가 다시 해외 가자. 대출이라도 하며 조르자 서연 씨는 현실바. 불가능하며 거절했어요. 그들은 시장에서 장을 보며 싼 거 사하며 절약했어요. 서연 씨가 민준 오빠처럼 안 됐네 하며 중얼거리자 도연 씨는 그 이름 꺼내지 마 하며 화냈어요.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민준 씨는 마라톤 완주 후 기록갱신 하며 메달을 걸었어요. 사진전에서 내 작품하며 전시했어요. 가족이 잘 됐어 하며 박수 쳤어요. 그는 새 연애를 시작할까 생각하며 천천히 하며 산책했어요. 서연 씨는 카페에서 퇴근하며 피곤해하며 집으로 갔어요. 도연 씨가 오늘 얼마? 하며 물으면 3만 원 하며 돈을 내밀었어요. 그들은 라면을 먹으며 침묵했어요. 도연 씨가 우리 끝내자 하며 말하자 서연 씨는 뭐? 하며 놀랐어요. 하지만 그래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짐을 챙기며 잘 지내하며 문을 나섰어요. 서연 씨는 혼자 남아 울었어요. 민준 씨는 그 소식을 듣고 끝났네 하며 커피를 마셨어요. 그는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 성공하며 축하받았어요. 삶이 밝아졌어요.